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서희초교사의 49제를 공교육 회복의 계기로 삼자는 움직임이 지역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세종교육청은 교육청 차원의 추모식을 진행했고 세종과 충남에서 모두 15곳의 초등학교가 재량 휴업을 실시했는데요.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최소 600명이 넘는 교사가 서울에서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옷을 입은 추모객들이 차례대로 서울 서희초 교사의 영정 앞에 꽃을 바칩니다. 지난 7월 숨진 해당 교사의 49제를 맞아 추모와 함께 공교육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자며 세종시 교육청이 추모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추모사를 통해 교단의 선배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은 모두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 제대로 배울 권리, 교육활동 보호라고 하는 대명제가 놓여 있습니다. 추모 행사에 참석한 일선 교사들은 자신이 겪은 참혹한 일들까지 소개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는 아이를 깨우다가 변호사를 만나야 했습니다. 학교 폭력을 말리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해야 했습니다. 교육부가 재량 휴업과 교사 연가를 승인한 교장에 대한 법적 처벌까지 시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세종과 충남에서 각각 8곳, 7곳의 초등학교가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쳐 재량 휴업을 실시했습니다. 병가와 연가 등을 낸 교사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최소 600명 넘는 교사가 서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학교는 긴급 돌봄을 실시한 가운데 각 교육청은 장학사와 연구사, 파견 교사 등을 긴급 파견해 교사를 대신한 학습과 생활 주도를 담당하도록 지원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많은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자녀와 함께 추모의 공간을 찾았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바라는 학교, 바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겠죠. 박선진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평소라면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을 초등학교 2학년 혜겸이는 오늘은 엄마 손을 잡고 대전교육청을 찾았습니다. 교육청 정문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화환. 엄마는 자녀에게 이곳을 찾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생각하는 날에 이렇게 교육청에 와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엄마는 좋을 것 같아서 엄마랑 여기에 온 거야. 교육청 바로 옆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는 서희초 교사를 기리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체험학습 신청서를 내고 부모님과 함께 추모 공간을 찾은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짧은 인사를 남기고 가슴에 추모 배지도 달아봅니다. 공교육이 바로 서야 우리의 미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조금 응원해드리고 지지하는 게. 추모 공간을 찾은 수많은 시민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집에서 먼저 쓰고 사회에서도 신경을 쓰고 학교에서도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너무 개인주의라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 공교육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는 무거운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학교도 이런 일 없게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모두 행복하고 좋은 학교 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충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가 지난 3월에 접수한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열람한 결과 서천군과 부여군 서명부에 명백하게 한 사람의 필적으로 보이는 서명 수십여 건이 나왔지만 도의회가 유효 서명이 필요 청구인 수를 넘은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7일 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두 조례 폐지안에 대한 청구 요건 심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심사를 통과하면 다음 달 안에 폐지안이 발의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육군 사관학교가 교내에 있는 독립운동가 6인의 흉상을 이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홍범도 장군 흉상은 육사 외 독립운동 업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장소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는데 유력한 장소로 독립기념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기념관 측은 홍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 협조 요청을 받은 바도 없고 내부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광현 기자 보도입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하는 첨예한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유력한 후보지로 독립기념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SNS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군의 사표로 삼을 수는 없다라며 흉상을 독립기념관에 모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고 다수 여권 인사들의 유사한 발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도 SNS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찾는 독립기념관으로 오게 되면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장관인 제가 책임지고 그 격에 맞게 더 영예롭게 빛날 수 있도록 모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독립기념관에선 구체적인 논의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육사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독립기념관 측에 전화를 걸어 흉상을 재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보낸다면 활용할 계획이 있을지 등을 문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념관 측은 전화 외에 공식적인 협조 요청 등은 없었다며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립기념관의 자료 수집은 기증이나 위탁 등의 절차로 이뤄지는데 홍 장군의 흉상이 올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이전하는지 실무적인 협의가 선행돼야 하지만 아직까지 내부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훈단체들은 어디로 어떻게 이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절차에 대한 고민도 없이 졸속으로 이전 계획만 발표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전할 대상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부터 급하게 추진하는 거야말로 우리 독립 영웅에 대해서 또다시 능욕하는 그런 행위라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홍 장군의 흉상 이전과 관련해 교정 내부가 아닌 제3의 장소 그리고 독립운동 업적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로 이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올해보다 3조 4천억 원, 약 14% 삭감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연구개발 R&D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결산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 제기 이후 갑자기 예산 감축이 이루어졌다며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연구개발 예산에 비효율과 낭비 요인이 있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예산 배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정부 방침을 옹호했습니다. 한편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반발해 대덕특구 출연연 노조와 공공연구노조 등은 내일 연대회의를 꾸려 예산 삭감 저지 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전시를 서울이나 제주, 세종처럼 특별자치시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대전시를 명실상부한 과학 수도로 만들자는 건데요. 특별자치시로 지정되는 것도 갈 길이 먼데 벌써부터 지역 국회의원들과 대전시 사이 미묘한 입장차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대전에는 50년 역사를 지닌 대덕 연구개발특구가 있습니다. 과학기술 중심 도시라지만 지난 2021년 대전의 지역 내 총생산은 46조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위에 그쳤습니다. 대전에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이 있지만 정작 사업화는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져 지역 경제에 보탬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의 경제와 이런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허브로서의 역할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 법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의 거점 도시로서 대전시를 특별자치시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의 위상과 권한으로 규제를 풀어 과학기술 중심의 도시를 실증과 창업의 도시로 바꾸어보자는 겁니다. 제약 요건들을 없애고
또 지원 제도는 많이 강화하면서 지역의 과학기술이 지역에서 창업돼서 대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해 내년 4월에 열릴 국회의원 총선거 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에 대해 아직 지역 의원들과 교감이 없었다며 총선 이후 대전시 주도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랑은 아직 그에 대해서 노려본 적은 없고요. 총선이 끝난 과정에 이 도시에 꼭 필요한 과정이 있다면 시장이 주도해서 할 생각입니다. 최근 강원과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지정됐고 충북도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얻으려 하고 있어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대전만의 논리를 개발해내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지난달 대전의 한 신협에서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도주한 40대 용의자에 대해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용의자의 소재가 미궁 상태라며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고 현재 베트남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국제 수배로 인터폴에 가입한 모든 국가 경찰에 사진과 지문이 공유되고 검거 시에 수배한 국가로 압송됩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공주시 탄천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병아리 15,000여 마리가 폐사하고 게사 3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양계장 안에 전기 분전함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오후 3시 25분쯤엔 대전 오정동의 한 주택 창고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많은 양의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수십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가르치는 여학생에게 마약류를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뒤 성추행한 30대 공부방 원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전 고등법원은 지난해 7월 세종시의 한 공부방에서 제자인 16살 여학생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게 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공부방 원장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해당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하고 검찰도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